이분 환갑 맞나요? 직접 전투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멋있는 거 혼자 다 하는 토명이 돌아왔어요. 탑건 1편의 천재 파일럿 매버릭 톰 크루즈님이 36년 만에 개봉한 2편에서 다시 주연을 맡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한 달 먼저 개봉했는데 대배우인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중에 처음으로 1억 달러가 넘는 오프닝 기록을 세웠고요. 흥행 기세가 토명의 전투기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보러 간다는 분 정말 많죠. 그동안 9번이나 한국을 찾은 프로 내한러 토명 역시 한국의 대박 기운을 느끼셨는지 또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을 보고 환호성을 지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화에 대만 국기가 있었는데요,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대만 관객들이 탑건의 대만 국기가 돌아왔다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1편에서 톰 크루즈가 입고 나온 항공 점퍼가 있단 말이죠. 그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 꽝 타고 가는 명장면이 있잖아요. 그 점퍼에 보면 미국 성조기랑 유엔기, 일본의 일장기, 그리고 청천백일 만지홍기라고 불리는 대만 국기 패치가 붙어 있어요. 이 점퍼가 역시 파일럿이었던 매버릭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게 영화 속 설정이에요. 아버지가 복무할 당시 대만과 일본 근해에서 임무 수행한 것을 기념해서 이 패치들을 부착했다는 거죠. 이 편에서도 톰 크루즈가 이 항공 점퍼를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2019년에 공개한 이 영화 예고편에서 대만과 일본 국기 패치가 점퍼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그 자리에 색깔은 대충 대만이나 일본 국기랑 비슷한데 뭐를 상징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 그런 패치가 대신 붙었단 말이죠. 당시 제작진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 뺐나 보다 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큰데 중국 정부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중국에서 아예 개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중국 기업 텐센트가 이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랑 제휴를 맺고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결국 텐센트는 나중에 투자를 철회했어요. 왜 미군 홍보 영화 제작에 참여했냐고 혼날까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괜한 걱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만 국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를 제기해서 떠들썩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2021년에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스가 열렸는데 대만 팀이 대만 국기를 경주차에 붙이고 출전했다가 조직위원회의 요구로 제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텐센트가 또 등장해요. 텐센트가 원래 경기 생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판 트위터죠. 웨이보에 차이니즈 타이베이 팀, 대만 팀 말하는 거예요. 이 팀이 경주차의 올림픽위원회기가 아닌 깃발, 대만 국기를 사용해서 생중계를 안 하기로 했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 이후에 조직위가 대만 팀에 좀 떼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프랑스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20년 12월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등에 이름표 붙이고 막 뛰어다니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보드게임 부루마블 아시죠? 방송에서 그 게임을 했는데 게임판에 대만 국기가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게 딱 화면에 잡혀서 중국 누리꾼들이 보고 발끈했죠. 2016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 흔들었다가 중국 누리꾼들이 항의해서 결국 사과했잖아요. 대만 국기가 등장한 탑건 2편 역시 아직 중국에서 개봉 일정이 안 잡혔고요. 아마 앞으로도 개봉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탑건 매버릭의 흥행을 계기로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 시장의 큰손 중국의 눈치를 더는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영화만 재밌으면 중국 시장 없어도 흥행에 성공해서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대만 국기에 민감하냐? 이건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중국은 하나다. 대만도 홍콩도 중국의 영토의 일부일 뿐 다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인데 국기도 하나여야 한다는 게 중국 논리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미국은 원래 중국이 아니라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71년 4월에 미국의 탁구 선수단이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유명한 핑퐁 외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뒤에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헨리 키신저가 중국에 갔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아직 냉전 시기였으니까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서 소련을 좀 견제해보자 이런 취지였죠.
그리고 얼마 뒤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중국이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일원임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 거예요. 미국은 원래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내주고 대신 대만도 유엔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반발을 해서 이 결의안이 채택됐고 대만은 하루아침에 유엔에서 쫓겨나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1972년에는 드디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이 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만리장성도 보여주고 인민대회당에서 거하게 연회를 열었는데 닉슨 대통령에게 중국의 명주 마오타이주를 대접하죠. 근데 먼저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가 이미 이 술을 마셔보지 않았겠습니까? 닉슨 대통령에게 이 술 독하다, 혹시 주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닉슨 대통령 저우언라이 총리가 짠 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잔을 부딪히는데 술이 거의 줄지를 않습니다. 제가 마시고 싶네요. 그리고 미국은 1979년 오랜 동맹인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죠. 중국은 대만, 영어로 타이완이라는 국가 명칭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차이니스 타이베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중국 도시 중에 하나 같다는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의에서도 대만 국명을 영어로 타이완이 아닌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표기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올림픽에서 대만 선수들이 대만 국기 휘장과 오륜기를 합쳐서 만든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 깃발 들고 입장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미국이 중국 때문에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도 헤어진 듯 아닌 듯 애매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를 만든 건데요. 쉽게 말해서 대만이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서 대만의 F-16 전투기에 군용 무인기, 자주포, 로켓포 시스템을 판매해왔거든요. 요새 부쩍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5월 말에 미 상원의원이 대만을 방문하니까 군용기 30대를 다 보낸 거예요. 이것들 봐라, 미국하고 대만하고 자꾸 짝짝꿍을 하네, 가만 안 둬, 뭐 이런 뜻이죠. 심지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이후에 백악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사실상 중국에 경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이에요. 심지어 지금 대만에서는 반중 성향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대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82.2%는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답했거든요. 이 비율이 작년 11월 같은 조사 때보다 4.5%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대만이 최근에 여권 표지를 교체한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2021년 1월에 대만 외교부가 새 여권을 발행했는데 보시면 일단 중국을 뜻하는 중화민국,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글자를 기존 여권보다 아주 작게 만들어서 국기 휘장 주변에 배치했어요. 차이나 보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대신 타이완 표시는 훨씬 커졌죠. 누가 봐도 대만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어깨에 대만이 만든 휴대용 로켓 발사기 짊어진 사진을 딱 공개했잖아요.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더군다나 대만은 요즘 미국하고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손발을 착착 맞추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 정부도 참여하기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기억하시죠?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미국이 적극 추진한 건데 원래 대만도 가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대만이 끼면 중국이 대놓고 반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참여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부담이 되니까 미국이 대만에 일단 좀 있어봐라 한 거죠.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빼놓을 리가 없죠. 사실상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전략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만의 TSMC 있잖아요. 이 회사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는 세계 1위예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50%가 넘고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으로 인텔, 애플, 퀄컴 등이 있습니다. 다 미국 회사죠.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잠깐 있어보라고 한 거지 같이 안 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곧바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 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했거든요. 다루기로 한 의제는 IPEF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어라 이놈들 봐라 또 뿔이 났죠. 그러다 보니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서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는 그 회의에서는요. 미중 두 나라가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전쟁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위협을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중국 국방부장이 누가 감히 대만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면 중국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전을 불사하며 끝까지 싸울 거다라고 맞받아칩니다. 일전,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 안 그래도 대만에서 반중 성향의 차기 정부가 집권하면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판이어서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목격을 했잖아요. 미국은 대만은 또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면서 유사시에는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미국과 대만의 협력 강화, 중국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우리나라. 부디 탑건의 파일럿들이 대만 해협에 출격할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번 편을 마칩니다.